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MVP 문쌤 채널의 문쌤입니다. 주변에 혹시 PPT를 잘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분들을 보면은 멋지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참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PPT를 빠르게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작은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PPT를 빠르게 만드는 고수의 비법 5가지 꿀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PPT를 빠르게 만드는 고수의 비법 그 첫 번째는 바로 텍스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텍스트를 3번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런 문장을 한꺼번에 편집을 하려면 보통은 드래그를 하거나 아니면 텍스트 개체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안에 있는 텍스트를 한 번 클릭하면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된 단어만, 그리고 여기서 3번을 클릭하게 되면 전체 문장에 선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복잡하게 드래그를 하거나 드래그할 때는 또 일부가 드래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텍스트 개체들은 누르기가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단어를 선택할 때는 더블 클릭, 텍스트 전체를 선택하고 싶으면 3번 클릭하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텍스트를 편집하는데 많이 속도가 붙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도형과 단축키입니다. 여기서 단축키는 주로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의미하는데요. 한번 화면 보시도록 하죠. 만약에 도형을 삽입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같은 도형을 여러 번 반복할 때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넣습니다. 컨트롤 V를 누르면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복사 붙여넣기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정렬을 할 때 어떻게 정렬을 합니까? 최신 버전에는 이렇게 안내선 같은 것이 있어서 비교적 정확하게 위아래라든지 간격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맞춤을 통해서 왼쪽 맞춤, 가운데 오른쪽 또는 위쪽 맞춤 아니면 중간 맞춤, 그리고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작업이 2번,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 도형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러면 마우스 커서에 플러스 표시가 나타나죠. 그대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마우스 먼저 놓으시면은 이렇게 바로 카피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그리고 쉬프트 키를 같이 눌러주면 이것을 클릭했을 때 오른쪽 드래그 하면은 그 위치 그대로 수평과 수직 위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카피가 됩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지금 컨트롤과 쉬프트 키가 눌러져 있습니다. 세로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그대로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봅니다. 그러면 좌우로 조금 움직여도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위와 똑같은 위치에 도형이 카피가 됩니다. 만약에 그냥 카피를 한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도형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이와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은 수평으로 그대로 또 수직으로 그대로 카피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형을 복사를 할 때 정렬이 중요하거든요. 삐뚤빼뚤하면 보기가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기 좋게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로 복사를 하고 쉬프트 키로 위치를 맞춰준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 2개를 동시에 한다. 마찬가지죠. 같이 선택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키 같이 눌러주시면 그대로 카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조직도 같은 걸 그릴 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표 편집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표를 편집한다고 하면 삽입 탭에서
표를 누르시고 원하는 만큼의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표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도 좋죠. 여기에서 기본적인 서식들을 선택을 하고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여러분 이 간격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셀만 편집하기도 좀 번거로운 점이 있고요.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수들은 도형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럼 도형으로 어떻게 표를 만들 수 있겠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먼저 홈 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서 직사각형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원하는 크기로 직사각형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도형과 단축키를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눌러서 복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을 활용을 해서 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컨트롤 쉬프트 키 동시에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다시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간단히 만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고 간편하게, 이것은 반복할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직사각형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D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도형이 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도형, 두 번째 도형을 위치를 맞춰준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간격을 유지해서 도형이 삽입이 됩니다. 괜찮네요. 자, 그러면 드래그를 해서 이걸 다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D를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또 복사가 됐죠? 위치만 조절을 살짝 해줘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줄이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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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가 벌써 만들어졌죠. 이 간격 같은 건 여러분들이 조금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 시간표를 만든다? 그러면 위에 있는 부분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에 원하는 색상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왼쪽 편에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도형 채우기를 똑같이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벌써 표가 나오게 됩니다. 시간표가 되겠지. 이런 경우에는요. 자, 안에 그림이 별로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여기서 뭐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월, 화,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점심시간. 예, 점심은 먹어야죠. 그리고 나서 특정한 칸에다가 내가 좀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원하는 도형을 클릭하시고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채우기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과목별로 별도로 지정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만 해주면 이것은 만약 국어 시간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영어 시간은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영어 시간은 또 별도로 채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하는 표를 마음껏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형을 이용해서 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방법도 좋지만 컨트롤 D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빠르고 더 멋지게 표를 편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PT를 빠르게 편집하는 고수의 비법 네 번째는 바로 같은 도형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앞에서 지금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 전에 컨트롤 D 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과연 같은 도형을 여러 번 반복할 때는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잘 보십시오. 홈 탭에 보면은 그리기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사각형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눌렀죠. 그리고 또 직사각형을 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됐죠? 예, 이걸 눌러서 하거나 아니면 같은 걸 반복하려면 컨트롤 D 아니면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방법보다 이제는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홈 탭에서 그리기 그룹에 있는 직사각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기 잠금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죠? 자, 그런데 도형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갔죠? 그랬더니 얘 계속 선택이 돼 있어요. 마우스도 얘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물론 이거는 그 도형이 그대로 복사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드래그 하지 말고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도형이 바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은 지정되어 있는 크기와 색깔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ESC 키를 눌러주시면 이게 해제가 되고요. 이번에는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한번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시고 그리기 잠금 모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변했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네, 차이 아시겠나요? 그래서 같은 도형을 반복할 때 이 도형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크기를 좀 다양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제를 할 때는 ESC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 선택을 할 때는 원하시는 도형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시고 그리기 잠금 모드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고수의 비법, 바로 파워포인트에 실이 있다. 실이 여러분 다 아시죠?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음성 AI 기능입니다. 갤럭시에는 빅스비가 있고 아이폰에는 시리가 있는데 파워포인트에도 시리가 있다? 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성을 인식하는 기능은 아닙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고 싶을 때, 편집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기능, 바로 위에 보시면 어떤 작업을 원하시나요? 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얘를 클릭하시고요. 파워포인트는 여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 있는지 다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하시는 메뉴를 입력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의 배경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배경을 제거할 그림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도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을 클릭하시고 메뉴에 보시면 어떤 작업을 원하시나요? 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배경 제거라고 입력을 하시면 바로 메뉴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해당 메뉴로 바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뉴얼에 따라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역을 지정하시고 배경을 제거한 다음에 변경 내용 유지 눌러주시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다른 기능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 그림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고 어떤 작업을 원하시나요? 라고 클릭하신 다음에 애니메이션 했습니다.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바로 나오네요. 여기에서 나는 밝기 변화하고 싶다 그럼 밝기 변화를 바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편하죠. 원래는 애니메이션 탭에서 원하는 기능을 찾아가지고 눌러야 되는데 아는 경우에는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능이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어떤 작업을 원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클릭하시고, 물론 그 전에 편집할 개체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찾느라고 지식인에 보면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여기에다가 마치 시리를 부르듯이 시리야 하는 것처럼 원하는 기능을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배경 제거, 모핑, 애니메이션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단 그 기능을 적용할 개체를 반드시 먼저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PPT 빠르게 만드는 고수의 비법 5가지 꿀팁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팁이 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자주 사용하고 또 여러분들이 초보자나 아니면은 많이 하시던 분들이라도 모르고 계셨던 것 아니면 잊고 계셨던 기능들을 몇 가지 추려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회사나 학교에서나 여러분 일하시는 일터에서 파워포인트를 조금 더 빨리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잘 적용을 하셔서 아무쪼록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